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유재산의 진입로를 개설해서 맹기를 탈출하려는 사례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자, 그림의 건축 예정지는 지목은 전이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의 단독주택, 우리는 그냥 전원주택이라고 하죠. 이런 비도시 지역에 전원주택은 허용되지만 주변이 사유지, 공유재산, 구기지로 둘러싸여서 맹지인 겁니다. 지금 건축 예정지 밑으로 경사면이 있고 2차선 포장도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도로는 왼쪽 것은 국토교통부 도로고요, 오른쪽 것은 지목은 임야인 현황도로입니다. 이 도로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경사면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향에서 진입로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자, 그림에 보면 2번 지점, 국토부가 소유하는 땅 2번 지점의 왼쪽과 그리고 오른쪽은 도 소유의 행정재산이므로 사용허가를,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소유청은 행정안전부에 또 질의를 했겠죠. 도는 말입니다. 질의했으나 또 행정안전부도 지자체가 판단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12조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또 그림을 보면 그림에는 지목이 도로인 국토교통부 소유와 오른쪽 위에는 지목이 임야인 도 소유인 행정재산인 것이죠, 도로가.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주변에 건축물이 많이 있고 또 대부 계약을 한 국공유지가 있어서 지금 이 질문자도 도에 진입로 사용허가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불허하니까 청와대에도 진정하고 국민권익위에도 고축민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권익위에서는 현재의 토지 이용 상황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사용허가하라고 지자체에 의견 표명을 했죠. 도는 광역지자체죠. 광역지자체한테 의견 표명했는데 소유청이,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가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도 할 생각을 질문자는 갖고 있는 거죠. 이게 현황입니다. 질문자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도소유인 공유지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지요? 사용허가를 받아서 진입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안 되는 건지요? 또 맹지를 탈출할 다른 방안은 없는지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했죠. 그래서 제가 답변을 정리해 보니까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는 도소유인 행정재산 부분이 너비가 제일 넓으니까 그쪽과, 두 번째는 국토부 소유의 도로, 그리고 세 번째는 사유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첫 번째에는 지적도의 건축 예정지, 그러니까 지적도의 건축 예정지에 가장 넓게 접한 토지는 도소유의 행정재산인 임야입니다. 행정재산은 일반 재산과 달리 사용허가 조건이 엄격하죠. 그러니까 일반 재산이라는 것은 옛날 잡종재산을 말하는 거죠. 행정재산은 공용 공공용 재산으로 직접 행정기관에 사용해야 될 부분이고, 일반 재산은 잡종재산으로서 사용할 가치가 없는. 그래서 일반 재산은 사용허가 대부계약이 아주 쉬울 수 있지만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조건이 엄격해요. 그렇지만 진입로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진입로 부분의 면적이 아주 작고 또 건축 예정지와 접한 행정재산은 비록 행정재산이 있지만 그 임야가 건축 예정지하고 접한 부분에 시멘트 포장으로 굉장히 긴 거리가 쭉 돼 있어요. 그러니까 2m 정도 끊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멘트 포장 도로와 건축 예정지 사이에는 경사면이 있어요. 그 경사면 때문에 시멘트 포장 도로를 현재 상태로 해놓은 것이지 건축 예정지와 원래 붙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건축 예정지가 높고 그 행정재산인 임야가 낮다 보니까 그 도로, 현황 도로의 포장을 이격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경사면을 포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자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본인 토지가 행정재산하고 같은 높이였다면 본인 토지하고 붙어서 포장이 돼 있을 텐데 현황 도로가 경사면이 생겨버리니까 그만큼이 지속도상으로는 떨어져 버린 거죠.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비탈면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어서 뭐 2m 폭 너비 또는 3m 폭 너비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 공익에도 맞다라고 보는 것이죠. 행정재산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렇게 개인이 철실하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런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는 것이 비례 원칙에도 맞고 공익에도 맞는 것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건축 예정지 아랫부분에 접한 국토부 소유인 국유재산 도로입니다. 그 그림의 두 번째 보면 국토부 도로는 굉장히 넓게 돼 있잖아요. 폭이 넓게 돼 있는데 건축 예정지하고 접한 면적은 아주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출입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어차피 건축 예정지는 아마 2m 도로가 너비가 안 되면 좌우에 있는 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조금 점용을 해야 됩니다. 즉 건축 예정지는 마을길보다 높아서 비탈면이 있는데 그 비탈면의 경사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건축 예정지 내부로 좀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국토부 소유의 토지 쪽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미 신청자가 했다가 불허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축 예정지 오른쪽 상단에 보면 그러니까 오른쪽에 세멘트 포장도로가 쭉 산 쪽으로 올라가다가 끄트머리 쪽에 세멘트 포장도로 끄트머리 쪽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유지로 진입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건축 예정지의 경계 측량을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과 함께 정확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가 계획관리 지역이고 단독주택은 마을 안길이나 농로를 통해서도 1000제곱미터 이하는 된다라고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돼 있으니까 행정재산 안으로 세멘트 포장도로가 3m 정도 너비로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도 이미 시멘트 포장이 돼 있다면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지정도로 지정 의무가 없고 비도시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완화할 수 있는 그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시멘트 포장도로 끝부분에 있는 사유지에 동의를 얻어서 그곳에서 진입로를 만들면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거든요. 자,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공유지를 사용 신청할 때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자, 보면 그 토지연계 확인서를 보면 건축 예정지는 지목이 전이고 면적은 1983제곱미터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고 영농여건 분리농지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건축 예정지고 밑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국토교통부 토지로서 도로입니다. 지목이 도로인 거고 오른쪽 상단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 소유의 임야인데 이 안에 사실상 도로가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행정재산, 도소유의 공유재산인 그 임야의 현황 도로를 이용해서 점용을 해보는 방안을 보면 이곳은 그러니까 건축예정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지목이 전이므로 주택허가는 가능하지만 건축 신고와 동시에 농지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 너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표를 보면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는 개발 규모가 5,000제곱미터 미만과 5,000에서 3,000제곱미터 미만 그리고 3만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면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진입로가.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진입도로 확보 기준은 5,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개발을 할 때는, 면적이 1,500평 미만을 개발할 때는 4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 그 다음에 5,000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6m 이상의 진입로가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3만 제곱미터를 넘을 때는 8m 이상과 교통처리계획까지 포함된, 그러니까 적어도 8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의 원칙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일종 근생과 단독주택 부지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면 마을 안길이나 농로와 연결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사항이죠. 그러니까 이 사안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3번에다가 사유지로 가는 게 맞고, 첫 번째 공유재산에도 이미 시멘트 포장 도로에 수십 메다가 접해 있는데 경사면 부분만 빠졌거든요. 그 경사면 부분을 한 3m 정도만 이렇게 조명을 해서 진입로를 확보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도시 면지역은 건축법 44조에서부터 47조가 적용이 안 되지만 이곳은 읍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동이 아닌 밑지역이어서 교통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건축법 5조에 의한 규제 완화가 적용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사와 건축허가 부서와 조금 더 상의할 필요가 있고요. 이건 공유재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건축허가 부서와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부동산 종합증명서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행정재산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그 일부가 이미 형질 변경이 돼서 포장이 돼가지고 오래전부터 마을 안길 및 농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 마을길에 접한 많은 건축물이 있어요. 펜션들이 여러 개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질문자가 허가 받으려고 하는 건축 예정지는 이 마을길에 접해 있지 않으므로 진입 통로를 만들려면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자,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12조를 보니까 사용수익 허가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법조문에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공유재산법 12조, 시행령 12조에 사용수익 허가는 행정재산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일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지자체 장이 생각을 잘 해야죠. 사유지의 건축 진입로로 해주는 것은 사익이기 때문에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자체장도 있을 것이고요. 사유지의 진입로이지만 공유재산, 행정재산의 그 원래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도 조금 경사면 정도 사용허가 해주는 게 행정재산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민이자 시민인 건축허가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시설이거든요. 여기에 무슨 펜션이나 영업용 시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허용해줘도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지자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허가해 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공유재산은 또 공유재산이면서 일반재산이 아닌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익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진입로 등은 가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법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반대로 허가하는 지자체장, 즉 허가 공무원은 혹시라도 본인한테 잘못된 어떤 영향이 미칠까봐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하는 공무원이 지금 질문자인 건축허가 신청자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 너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추후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용 시설의 진입로로 신청하는 사람은 불허하고 단독주택은 진입로로 쓰겠다라고 하면 허가를 해줬을 때 틀림없이 영업용 시설로 하는 사람은 민원을 제기할 거란 말입니다. 단독주택 하는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고 민원을 제기하면 이 공무원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무원이 허가 공무원이 불편하지 않을 근거를 법률적 근거나 유권 해석을 허가 신청자가 충분히 찾아가지고 공무원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만약에 이러저러한 법률적 근거를 도저히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행정안전부에 질의도 해야죠. 헌법의 비례 원칙도 있고 또 민법의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법의 16조에 보면 일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19조 처분 등의 제한. 행정재산은 대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또는 대물 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건을 설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건 설정을. 그러니까 개인한테 무슨 어떤 지역권 설정이라 이런 거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유재산인 경우에. 그러나 주의토지 통행권은 사건의 설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소유자인 지자체장을 상대로 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소송을 하면 행정재산은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 경사면에 한 3m 정도의 너비로 한 5m 정도를 사용허가 해주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 원칙에도 맞고 또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에도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허가 담당자가 이런 것은 사용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불필요한 소송과 또 주민들의 어떤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 해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튼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유튜브에서 설명해 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어떻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또는 실력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유튜브로 해서 단독으로 공부해 갖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본인이 어떤 독학을 해가지고 뭔가 해결하겠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점용허가를 해준다라고 구두로 승낙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허가서 신청을 하려면 도면 그래야 돼. 누가 그래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이 그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토목측량설계사무실, 실력 있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하고 만나야 될 일이니까 지금 만나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무원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이런 법조문이나 유권 해석들을 가지고 공무원을 좀 진지하게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이 일 처리하는 절차나 아니면 용어의 개념 이런 정도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공유지 주변에 있는 경사면 한 5m 정도밖에 안 되는 경사면을 활용해서
이미 그 옆에는 다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으니까 진입로를 만들어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토부 소유인 도로의 연결 통로를 만들어 보는 그 방안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 국토교통부에 가보면 국유재산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관리 규정. 19조에 조건부 사용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원상회복이나 시설물 포기를 조건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2. 민법 219조에 따른 주의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통행로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자,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이 국유지를, 국토교통부 소유인 국유지를 국유재산 관리 규정 19조에 의해서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다만 이 국유지와 내가 신청하려는 건축 예정지 사이에는 접해 있는 부분이 뾰족해 가지고 1m도 안 돼요. 그러면 진입 통로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양쪽에 있는 공유지, 그러니까 공유재산 한 1m씩만 양보하면 3m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라도 경사면을 건드리면 뭐 비가 왔을 때 사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완벽하게 처리하겠다고 하는 토목측량설계사무실의 공사 계획서와 그리고 경사면을 낮추기 위해서 내 토지 내부로 도로를 낮춰서 만드는 이런 계획서들을 가지고 담당 공무원을 편안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경사도를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더 재밌는 것은 혹시 측량을 해봤더니 지금 지적은 국유지인 국토교통부 국유지와 내 땅이 붙어있지만 지적도상으로는 붙어있지만 측량을 해봤더니 국유지 쪽에 더 가까이 붙어가지고 2m 이상이 접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으로는. 사실상 접해 있게 되면 조명허가 받을 필요도 없거든요. 왜? 건축법에서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한 진입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를 말하는 것이지 지적상 정리를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목이 도로이거나 반드시 분할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봤더니 내 토지가 이미 지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내 토지가 수십 년 동안 도로 쪽에 접해 있더라. 지금 현황도로에 국유지 현황도로에 붙어 있더라. 그러면 그대로 허가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량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요. 1, 2, 3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2번인 이 국토교통부는 2m 이상이 접하지 않아서 왼쪽이나 오른쪽 지목을 아까 행정재산이란 말이에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다. 왼쪽은 전이고 행정재산이지만 오른쪽은 임야예요. 그러니까 임야는 사용허가를 해주고 또 뭐 옆에 그 왼쪽에 있는 밭은 이미 다른 사람이 대부계약을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고 있는 사람은 권리도 보호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 1m 정도만 양보를 받으면 되는데 그 땅 주인이 양보를 안 하면 방법이 없죠. 허가청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설계도를 잘 그려가지고 토지주한테도, 그러니까 왼쪽에 행정재산을, 그러니까 밭을 말합니다. 왼쪽에 밭을 대부계약을 통해서 경작하고 있는 사람도 적당하게 보상을 해주면서 그 부분을 양보를 좀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받는 것을 전제하에 대부계약 해주는 그 공무원한테 나 사용허가 좀 해주라. 행정재산이라도 진입로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설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른쪽에 이 예정지 오른쪽에 산 쪽으로 세멘트 포장도로가 쭉 몇십 메다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공유지하고 접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유지하고 접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땅과 접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거기도 측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고, 다만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오른쪽 하단의 지적도를 보면 그 파랗게 도로, 이게 현황도로죠. 지목이 임야인데 이미 수십 년부터 전부터 시멘트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마을길로 들어가서 그 앞에 건축물이 보이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왼쪽으로 갈라져서 산 쪽으로 올라가는 세멘트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이 포장도로로도 건축허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장도로가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 건축 예정지와 어떻게 붙어 있는지 이걸 측량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행정재산인 임야가 형질 변경 허가 없이 마을길로 오랫동안 사용되고 내 땅하고는 세멘트 포장도로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런 시멘트 포장도로는 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포장이 된 경우에는 사용 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만, 만약에 이 시멘트 포장도로와 내 건축 예정지가 붙어 있다면 그냥 바로 그걸로 건축허가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안 됐다 하더라도 건축 예정지 오른쪽 윗부분에 그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하고 예정지하고 경사면이 또 있으면 그 경사면만 그 사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공유지 뭐 사용허가 전혀 상관없이 그 시멘트 포장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사유지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사유지 소유자도 땅 모양을 봤더니 그렇게 뭐 건축물을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적당한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면 사용낙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멘트 포장도로가 있는 이유는 그 사유지 출입구로 쓰기 위해서, 뭐 농업용으로 쓸지 아니면 뭐 주택을 위해서 썼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2m 이상의 너비에,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의 시멘트 포장도로가 산 쪽으로 올라가서 사유지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유지 소유자하고 협상을 해봐야죠. 막말로 비싼 금액을 주고 뭐 한 5평이나 10평 비싸게 사죠 뭐. 그럼 지임료 해결되잖아요. 그럼 소송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그 사유지 소유자하고 인간관계가 나쁘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사유지 소유자도 적당하게 보상하면서 같이 사용합시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튼 여기는 읍지역이라 하더라도 리지역이고 비도시지역이기 때문에 4m 이상의 도로는 필요 없고, 개발행위 허가에서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마을 안길이나 농로만 있으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일단 측량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런 사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죠.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1번에 있는 공유 재산인 행정재산과 접한 면적이 제일 지금 넓고요. 물론 그 세멘트 포장 도로와 이 예정지하고는 단차가 있어서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직접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토부 도로와 붙어 있고, 이건 지목이 도로인 도로예요. 붙어 있고, 세 번째는 세멘트 포장 도로 끝에 있는 사유지죠. 거기하고 건축 예정지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리 연결하면 되는 건데, 정리하면 이 사안은 최초의 접근 방법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력 있는 토목 측량 설계 사무실을 찾아가서 먼저 전체 면적을 측량한 후에 면사무소나 군청의 개발행위 허가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 이후에 국공유 재산을 관리하는 곳과 상담을 하는 게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유지 소유자를 움직이는 데는 그 동네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동네 부동산 또는 뭐 이장님한테 정중하게 도움을 좀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나서면 뭐 왼쪽에 대부계약을 받고 있었던 그 행정재산의 일부를 한 2-3평 정도를 양보받는 거나, 아니면 오른쪽 끄트머리에 있는 사유지 그 부분을 양보받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청이나 도청, 또 청와대 권익위 등의 질의를 한 것도
조금 더 준비를 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것이죠. 즉 행정재산을 훼손한 것도 아니고 내 사유재산권도 헌법에 보장돼 있으니 내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지자체장의 의무 아니냐. 그러니 최소한의 내 사유재산권의 진입로를 만들어서 사유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것도 불가피한 거지만 경사면 정도를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확히 설명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고요. 다행히 권익위에서 이 질문자, 그러니까 건축 신청자한테 유리한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건축허가에 필요한 진입로가 잘 해결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뭐 소송보다는 허가권자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을 불편하지 않게 도면을 잘 그려서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고, 그래도 허가청에서 주위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오지 않으면 나는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때는 뭐 소송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사례를 정리를 하면 국공유 재산과 붙어 있기 때문에 맹지가 된 사례인데, 잘 살펴보면 진입로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고, 또 그 소유자를 설득하는데 조금 더 세련된, 그리고 실력 있는 토목측량 설계 사무실과 같이 하면 충분한 해결책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